갈색 추억 노래 이게 언제 노래예요? 이게 오래됐나? 아니 80년대? 그래서 한 80년대 저는 뭐 한해진이라고는 모르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번 강의를 한번 악보대로 한번 가봅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 악보는 여러분들이 반주기 보면 다 이런 표시가 없잖아요. 슬러. 여기 보시면 그만 볼게요. 이게 슬러. 그죠? 이게 이제 슬러. 이거는 이제 밴딩. 그쵸? 이 꾸미면 작은 걸로 그 악보가 작게 그려져 있고 아시는 분들 아시고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하고 또 오래되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특강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얻어가자. 그쵸? 하나만 내가 얻어가자라고 생각하시면 2개, 3개, 4개 얻으면 보너스입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 모든 거 얻어가자 그러면 뭐랄까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좀 그죠? 다 얻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만 얻어간다 생각하시면 더 행복하실 겁니다. 연주하시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브라토 표시는 이렇게 있어요. 비브라토는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비브라토 표시는 아닐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음표. 근데 뭐 클래식에서도 이런 악보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많이 보지는 않았던 거고. 하여튼 이렇게 비브라토 표시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비브라토 표시는 하지 않아요. 네, 비브라토는 표시 안 합니다. 비브라토 하세요라고 음악 용어가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비브라토 하라고 여기서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노래하는 가수들이 여기 뭐 바이브레이션 하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시를 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저한테 강의를 받는 분, 저게 비브라토 표시구나라고 하는 것만 이제 저랑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악보를 보면 여기 이거 지금 연결이 안 됐죠, 이거? 안 됐죠, 이거? 근데 이게 연결이 되나? 돼요?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로. 그쵸, 이게. 나오나요? 이거? 하얀색? 나오나요? 나오지? 나오지? 네. 거기 보시면 희미한 발색 등보 아래 뭐 슬러도 없고 밴딩하는 데도 없고 꾸미움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악보대로 한다 생각하면 악보대로 한다. 그냥 악보대로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 이제 양념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갖고 하면 양념이 들어가시니까 그 양념이 뭐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꾸미움. 그래서 첫음 어떻게 밴딩 같은 CC 해서 어떻게 밴딩 그래서 이제 첫음에 밴딩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악보는 노래는 슬러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슬러라는 게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노래는 이런 표시가 없다니까. 이런 표시가 그렇죠? 이런 표시가 없어요. 네.
근데 혹자는 뭐 이렇게 악보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턴깅을 다 해야 돼. 원칙은. 근데 우리는 노래 악보를 어떻게 색소폰을 불기 때문에 슬러를 해줘요. 슬러라는 건 뭐냐면 연결하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라는 거거든. 의미가 부드럽게. 그러기 위해서 슬러를 해주는 거죠. 노래가 딱딱한 노래가 아니라 부드러운 노래죠. 그럴 때는 거기다 하고. 그래서 시라 할 때도 시, 도, 시, 라로 가서 꾸미움 해주는 거죠. 악보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 잔에도 싸늘히 거기도 밴딩을 하나 해주고 그 중에 꾸미움 해주고 기본적으로 한 박 이상음은 비브라토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 마디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마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템포가 뭐지? 템포 73이라고 보이나요? 73. 여기는 73이네요. 아싸 반중엔 76으로 나오는데 73이에요. 73이면 기본적인 비브라토는 한박 4연음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사람들마다 또 틀리긴 하는데 제가 강의할 때 4연음이에요. 그런데 음이 보통 음역대가 미, 뭐 여기가 최저음이 미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울리지가 않아. 비브라토가. 봐보세요. 보통 한박 3연음이나 2연음 더 느리게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더 나가서 저기 마지막 첫 페이지 마지막 제 그 다음 봐보세요. 끝없이 그 윗줄 끝없이 행복했는데 봐보세요. 거기를 연주해 볼게요 제가. 근데 거기를 비브라토를 어때요 느낌이? 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브라토의 원리는 감정이 음정에 따라 미가 있고 여기가 최고음이 뭐예요? 라예요. 라. 기본적으로 중음은 4연음이 기본이지만 낮은 음이나 높은 음은 변화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끝없이 행복했는데 그죠? 빨리 가는 게 낫죠. 여기 느리게 하면 속 터져 죽습니다. 끝없이 행복했는데가 이렇게 비브라토 빨리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희미한 갈색 등부 아래를 빨리 한다 생각해 볼게요. 안 어울리죠, 그렇죠? 비브라토가 낮은 거는 감정이 완화가 되면서 비브라토를 천천히 하고 높은 음은 비브라토 빨리 해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거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줄 알아셔야 연주가 좋은 연주가 되세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근데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잔 그죠? 기본적으로 중음역 때는 한박 4연음 정도 어울려요. 너무 많이 하면 비브라토를 많이 쪼개면 너무 이렇게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노래는 4연음이 어울리다. 또 혹자는 뭐 나는 5연음 하겠어, 6연음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고 저는 제가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가 있어요. 여기서 8분음표가 비브라토의 파장에 대한 얘기를 했고 8분음표가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듬골만 그리면 봐보세요. 리듬골만 그려볼게요. 이게 네 마디의 리듬골을 그려볼게요. 네 마디의 리듬골이 거의 똑같아요. 리듬만 그린다는 거예요. 리듬. 이런 리듬골이 있죠. 그죠? 첫 번째 리듬골하고 셋째 마디 리듬골이 이런 리듬골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주하면 너무 좀 클래식한 거예요. 악보대로 하는 거는 좀 클래식에 가까워. 클래식이라는 건 뭐예요? 클래식이라는 거는 정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클래식은 사실 되게 악보 그대로 작곡자가 원하는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클래식 노래니까 이거는 경음악이라고 하죠. 가요, 대중가요란 말이죠. 이런 거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 밋밋하게 돼. 그럼 어떻게 변화를 주냐? 뜨드드 뭐 싸늘히 식어가는 그것만 볼게요. 싸늘히 식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리듬꼴만 고치면 그거는 자기 입맛대라는 게 어떤 법칙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띠리 띠띠 뭐 디디디디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간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간다 하고 얘 네 가지를 바꾸면 따단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라 디디 따라리리리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리듬 변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팔분음표가 지속적으로 이게 있을 때는 리듬 변해야 돼요. 오. 따라라디 디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뭐 길게 뺄 수도 있고 얘 앞에 음을 길게 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느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뭐 사실 색소폰 하시는 분 너무 감정이 앞세워서 하는 게 탈이지 뭐 이렇게 알아서 변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팔분음표가 됐을 때는 변형을 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특히 또 악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할 때 봐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미로 가자. 예? 미에서 미로 갈 때 뭐가 중요해요? 여기는 바람의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낮은 음은 뭐예요? 약이고 높은 음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은 뭐 서브톤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서브톤. 그러면 서브톤은 어떻게 되냐? 바람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낮은 음들 보통 서브톤은 뭐 한 미, 레, 도, 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파도 보시고 솔도 볼 수 있지만 여기 이 노래에서는 느낌상은 미부터.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밑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높은 음은 앞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바람 밑으로. 네. 의자 갖고 앉으시면 같이 보세요. 악보부터 이렇게. 200cm가 된다. 그래서 바람을 밑으로 어떻게 밑으로? 그럼 밑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바람을 몰아보자. 앞으로 불어보자 바람을. 그리고 밑으로 바람을 불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 턱이 어디로 가요? 들어가죠. 그럼 원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불다가 불어. 바람 밑으로 불어보면 턱이 들어가면서 리드를 어떻게 해요? 뒤쪽으로 불어. 그러면 리드의 떨림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서브톤이 되는 거예요. 무작정 턱을 빼는 거는 안 좋아요. 그냥 턱을 빼세요. 서브톤은 그거는 너무 강하게 뺄 수도 있죠. 그냥 바람을 밑으로. 이게 앞으로 불면 서브톤이 날 수가 없어요. 왜? 리드 떨림 앞으로 불면 하면 이게 리드를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리드 떨림이 강할 수밖에. 근데 바람 밑으로 오면 떨림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근데 만약에 사람들 미를 다 밑으로 깔아볼게요. 그러면 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pit이 떨어지고 음이 쳐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모두가 떠나고
여러분 리듬을 변형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비브라토는 낮은 음은 파장이보다 일반적으로 천천히 해야 되고 높은 음은 일반적인 그 템포의 파장보다는 더 빨리 해야 된다. 그걸 알아주셨고. 그리고 낮은 음은 바람을 밑으로 깔고 높은 음은 바람을 앞으로. 플래질렛 같은 경우는 바람을 위쪽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서 위쪽으로 오죠. 위쪽으로 오면 어떻게 턱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합니다. 전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두 가지의 플래질렛은 바람의 방향 위로 하고 그리고 목을 조여줘야 돼. 이거는 이제 오버톤.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오버톤 C 플랫을 잡고 이게 오버톤이에요. 그러니까 C 플랫으로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조여줘서 나는 거예요. 목을. 근데 이제 이걸 목을 어떻게 조여주냐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네, 연습을 하셔야지. 그 목 조여주는 거를 표현을 못하겠네. 옆 사람 보고 쪼여달라고. 네, 목을 이렇게 목을 조여야 되니까 그건 오버톤을 통해서 목을 조여주고 바람의 방향을 플래젤렛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젤렛 안 나시는 분들은 이 목에 대한 근육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그거를 좀 되지 않은 거. 우리가 마치 똑같아. 휘파람 부르는 원리는 또 여러분들 휘파람 배울 때 처음부터 났어요? 애들이 뭐 어떻게 다냐면 계속 불잖아.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람을 나갈 수 있는 그 되는 거예요. 뭐 똑같아. 목도 이걸 어떻게 조여야지 계속 오버톤 연습하고 조여주고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플래젤렛이 나는 거예요. 좀 저는 알토보다는 테너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플래젤렛이 더 이렇게 낮은 음에서 움직여도.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은 어디까지 가냐면 20마디까지 갑니다. 20마디 한번 들어보세요. 꾸미음하고 비브라토 한번 들어보시고 느낌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를 감정을 억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란히 여기 포르테로 했는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악상기호라는 거는 보통 이제 클래식에서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 피아노, 메조, 피아노, 뭐 페조, 포르테, 시모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은 크기에 제일 큰 여기서 뭐 포르테 3개도 있고요. 어떤 클래식 노래는 4개짜리도 있어. 피아노도 뭐 피아노 시시모, 피아노 시모, 피아노 시시모 뭐 시시모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이렇게 더 이런 것도 있어. 이건 모르겠고 하여튼 3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작곡자가 하는 거는 상대적인 의미예요. 포르테 한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크게 내라는 거예요. 최대한. 그런데 우리 가요에서는 대략적으로 P 정도 한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한 4단계? 작게 하고 뭐 그 다음 좀 크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르테 그러니까 조금은 크게 하라.
거기 25마디는 좀 크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도 뭐야? 우리는 나란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다. 악보대로 해볼게. 악보대로 그냥 악보대로 반주기 악보대로. 아무 양념이 없어서 맛이 없죠. 양념을 쳐야 돼. 그러면 여기 양념 어떻게 해? 밴딩, 비브라토, 슬러를 친다. 여기서 감정을 전달할 때 비브라토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 비브라토가 안 들어가면 아무리 크게 내가 감정을 막 전달한다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막 전달한다. 내 감정 막 그 감정을 전달하고 크게만 불어보세요. 뭐랄까 이거는 좀 감정을 전달 감정을 알겠는데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크게 내는 것보다 비브라토를 해서 감정을 넣으셔야 돼요.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솝우화에도 보면 그 나그네를 있잖아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하잖아요.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 뭐라 그랬지? 하여튼 뭐 누가 형이 되고 뭐 하여튼 내기를 하잖아요. 누가 벗기나 보자. 근데 바람이 뭐예요? 바람을 막 불어서 어떻게 바람을 막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투를 입은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싸매가죠. 안 벗겨져요. 근데 태양이라는 거를 뜨겁게 해주니까 뭐야? 그냥 자연스럽게 벗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뭐 강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태양처럼 은은하게 뜨겁게 그 비브라토를 해주면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해볼게요. 25마디부터 32마디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떤 느낌? 여기서도 이제 8분음표로 나온단 말이죠. 8분음표가. 근데 쟤는 8분음표를 똑같이 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자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큰 리듬 변형의 이제 그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법칙, 어느 정도 룰. 그러니까 어떤 룰이냐면 기본 여러분들 연주하실 때 음이 봐보세요. 음이 자연의 원리예요. 음이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보다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보다 빠르게 올라가야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려올 땐 뭐다? 천천히 내려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좀 줘야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때는 힘을 좀 빼셔야 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라는 감정이 상승이에요. 상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얘기할 때도 기분 확 열받는 사람 어때요? 언성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기분이 확 하면 막 소리가 커지죠. 소리가 작아지는 사람이 어때? 그럼 이상한 사람들. 기분이 우울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 감정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도 똑같아요. 음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감정이 뭐야? 내가 더 상승되는 거야. 그러면 내려가는 거야. 완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 음이 꼭지점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부분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게 음표로 봤을 때 시도 할 때는 좀 약간 길어질 수 있다. 가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리고 또 커피를 마시면 더 올라가잖아. 그럼 좀 땡길 수 있다는 게 음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감정 자체가 음이 올라갈 땐 좀 땡길 수 있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울려요. 그리고 뭐야 뜨거운을 또 뭐야
음가가 어떻게 그 줄에서는 제일 높은 음가잖아요. 음이. 그럴 때는 약간은 길게 뽑아줘야 감정이 살아요. 끝없이 행복했는데 끝없이 이거하고 악보대로 해볼까요? 끝없이 이거하고 이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높은 음에서는 길어지는 게 맞는 거고. 그걸 갖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그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뭐 의식적으로 너무 높은 음만 너무 길어도 그것도 좀 문제가 되시는데 지금은 조금은 제가 의식적으로 길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연주할 때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마지막 엔딩 희미한 갈색 추억, 희미한 갈색 추억 할 때는 마지막 엔딩은 반 박자 정도나 한 박자 정도로 길어져야 돼요. 희미한 갈색 추억 할 때 그리고 여운이 있죠. 근데 악보대로 한다?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여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가요, 이거 그 가요는 리듬 변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즈도 그렇고 가요도 그렇고 경음악은 악보대로 솔로하는 사람, 예를 들어 합주할 때는 변형을 하면 안 되죠. 악보 같이 하는데 솔로하는 사람은 많이 변화를 해요. 재즈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요도 악보대로 하지 않는 것만 알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악보를 할 때는 밴딩이라든지 비브라토라든지 슬러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소스를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 낮은 음은 느리게, 높은 음은 좀 빠르게, 중간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낮은 음 올 때는 내가 서브톤 할 때는 밑으로, 바람 밑으로, 높은 음 올 때는 바람 앞으로. 플레젤렛 할 때는 더 위로 보내시면 더 컨트롤하기 쉽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많이 들으셔야 돼요. 사실 실질적으로 공부는 많이 듣는 게 좋아요. 뭐 이론상으로 제가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그걸 따라하다 보면 서로 좋습니다. 가세 쭉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